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에는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헷갈리죠?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공부법의 가장 절대위는 뭐뭐다라고요. 정의를 내리죠.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합니다. 근거를 대세요라고 하면 솔직히 그냥 그런 거 같아요가 맞죠? 같아요가 정답이에요. 자, 이런 현상이 왜 발현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해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생각에는 영어에 정복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영어를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독해입니까? 영어 독해를 통해서만 잡을 수 있는 것이 영어입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까? 이건 클라센 교수가 이야기한 겁니다. 클라센이라는 영어 혁명이라는 책이 있죠? 그걸 읽어보셨으면 아마 독해를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맞는 걸까요? 그러면 그 근거는 뭘까요? 이분은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몇 가지 실험적 사실만 이야기를 해요. 몇 명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또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죠.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발음의 구별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독해가 뭐 그것도 쓸모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세 번째 분은 영어를 현재 사용하는 영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걸 많이 배워서 그렇다라는 말도 있고, 네 번째로는 그림을 그리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다. 다섯 번째로는 문법을 배우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단어 암기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부분은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부분은 모든 문장을 암기했다 그러고, 너무 많죠. 사실 헷갈리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문장을 길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 이거 잘못됐다 그러고 말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 너무나 헷갈리고 너무나 다 맞는 말 같고 잘 모르시겠죠? 이 이유는 딱 한 가지에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종결시켜 줄게요. 잘 보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가? 바로 간단합니다. 다양한 논쟁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 이부터 읽어나 볼게요. The critical distinction to be made between history and the neuroscience is that standing of the explanation put forward by historians is very much inferior to that of scientific explanation.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 그러니까 결국에 역사와 자연과학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바로 설명하는 것의 입지, 그 스탠딩이 지위가 역사자가 내놓는 지위, 설명의 지위가 열등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문학자가 설명하는 그 설명에 그것의 지위가 입지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과학, 자연과학의 설명보다는 훨씬 약하죠. 자,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영어를 지금 누가 가르치죠? 인문학자가 가르쳐요. 인문학이죠. 영어를 인문학에서 우리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과생이 영문학과 가지 이과생이 영문학과 가지는 않잖아요. 영문학이니까 그럴 수는 있긴 한데 하여튼 이게 인문학이 다룰 학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과학으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것을 과학으로 보지 않고 인문학으로 보기 때문에 암기하고 그럼 뭐 시 암송하듯이 그러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학적 설명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It's maybe that scientific explanation are no more than provisional hypotheses, but they are for most part hypotheses on which all people qualified to judge are in agreement. 자, 아마도 scientific explanation, 과학적 설명이라는 것은 provision, 결국엔 앞을 내다보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잠정적인 거죠. 결정난 건 아닌 거예요. 앞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잠정적인 그렇게 생각할 가설할 만한 그러나 잠정적인 가설인 거예요. 뭐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렇죠. 과학적 설명이라는 것은 잠정적인 건 맞아요. 요거까지 맞습니다. 뭐 단지 그거지만 그들은 for the first part 대부분 hypothesis 가설이라는 거예요.
이 가설은 모든 people들이 qualified to judge,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과학자들이 될 수 있겠죠. 자격 있는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인문학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연과학은 모두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격 있는 과학자가 되겠죠. 동의하는 이 가설이라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조금씩은 수정은 되겠지만 뉴턴 역학이 바뀌진 않거든요. 모두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영어학습법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인문학자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주변의 강사 중에 과연 인문학을 벗어나서 자연과학을 영어에 집어넣어서 가르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아마 0%에 가까울걸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한마디로 심하게 말하면 떠버리는 거예요. 갑니다. They may be superseded one day, but for the time being, they represent the nearest possible approximation to the truth and are commonly recognized as such. 자, 그 가설들은 분명 언젠가는 슈퍼세리드, 대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동안은 그들은 가장 근접한, 진실에 근접한 걸로 레프리젠트가 되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가장 근접한 근사치, 진실의 근사치를 대변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들은 가장 근사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과학은 그래요. 여러분 영어에서 가장 진실에 가깝다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왜? 문법이요? 문법은 인문학자가 만든 거지 과학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문법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갑니다. commonly recognized as such. 그러므로 공통적으로 흔히 그와 같은 정도로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것들은 가장 진실에 근접한 걸로서 대표되며 흔히들 그 정도 급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에 근접했다는 거예요. 인문학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실에 근접한 게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 계속 갑시다. In matters of historical exploration, on the other hand, a scholarly consensus scarcely exists. 자, 그런 과학자 설명의 문제에서는 반면에, 그렇죠? 과학자 설명에서는 반면에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 일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영어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인문학자라 그래요. 자신의 경험이나 떠들거나 자신의 경험치를 과다 해석하거나 아니면 성문종합에 있는 내용이 절대 진리라고 믿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스칼라라 보면 그러한 인문학자들의 의견 일치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The fact, alone facts may not be in doubt, but how to interpret or explain them is a matter of endless debate. As example of the English Civil War illustrated. 그렇게 알려진 사실은 그러면 알려진 그러한 팩트들이 그런 것이 의심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포인트죠. 그렇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다는 걸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맞아요. 그러나 how to interpret,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들을 설명할 것인가는 endless debate, 끝없는 논쟁인 거예요. 끝이 없는 논쟁인 거죠. 결국에 문장이 주어와 동사, 목적으로 돼 있다라는 구조는 팩트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듣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해석과 설명한다는 건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주어 동사를 목적어를 어렸을 때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 거지? 라고 하면 설명 못해요. 남들은 막 설명을 하겠지만 그것 또한 그냥 다양한 그냥 개개인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단지. 자, 그 예로서는 바로 영국의 시빌 내전이 바로 그 좋은 예가 되겠죠. The faction hypothesis has now superseded the class conflict hypothesis or the
ideology hypothesis. 자, 이 당파 싸움, 당파라는 이러한 가설은 절대 계급 투쟁이라는 가설을 대체하지 못하겠죠. 또는 이데올로지, 이념적 가설도, 이데올로기라는 가설도 대체를 하지 못하겠죠. 다시 말하면 각자 영국의 내전을 누구는 당파 싸움이라 보고, 누구는 계급 투쟁으로 보고, 누구는 이데올로기 싸움이라 보고 다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인문학이에요. 그들은 누구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대공황인가요? 대공황에서 어떻게 탈출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바로 그 루즈벨트죠. 루즈벨트의 그러한 그 뭐죠? 하여튼 뭐뭐 이름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건설 막 해가지고 했던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또 어떤 학자는 그게 아니라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즘에 전쟁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보더라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all of very much alive. 그 모두 다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receive varying emphasis from different historians.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강조들이 역사학자마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강조를 역사학자로부터 우리는 받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맞아라고 그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이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결정적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설명하는 게 입지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결론으로 가볼게요. 몇 가지 팩트만 갖고 얘기합시다. 자, 첫 번째, 문법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아니다. 누가 그랬죠? 노암 촘스키가 그랬어요. 노암 촘스키. 요즘 이것을 대변할 만한 분은 없죠? 아직까진. 예, 문법은 이미 우리가 몰라더라도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더 재밌는 것은 이걸 입증할 만한 과학적 실험이 있었는지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이긴 한데 있습니다. 예, 문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동사 목적어 어쩌고 뭐 가정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인문학자들이 만든 거고요. 자, 갑니다. 인간의 뇌에는 뭐가 있다? 네, 있습니다.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끊는다? 의미로 끊는다. 의미를 파악하고 의미가 파악이 되면 뇌에서 띠링 하면서 뇌파가 울려요. 그리고 구조가 잡힙니다. 다시 말하면 문법적으로 틀린 건데 그것을 구조로서 분석한 게 아니라 의미로서 이상한데 하면서 이 정도 약간의 시간차가 생기면서 잘못됐네 문법이라는 것을 잡아낸다는 걸 과학적으로 뇌파를 통해서 발견해냈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문법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문법이 따라온다는 것은 팩트, 과학적 사실. 그러므로 문법을 통해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X, 의미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OK. 여기까지 끝났죠? 네, 그처럼 문법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제일 중요하고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자, 그렇게 제 강의는 구성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말할게요.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뭘 합니까? 단어장을 만들고 암기시킵니다.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뭐 단어장. 예를 들면 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책이라고 적어놓고 북책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죠. 그러나 이런 단어를 아무리 2만 개, 3만 개, 4만 개 알아도 우리가 리스닝이 되지 않는 이유는 또는 해석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북이라는 단어가 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바로 정의구나 생각하지만 실제 정의가 아니라 용례일 뿐이에요. 북이라는 단어 갖고 있는 것은 예약하다는 뜻도 있고 책이라는 뜻도 물론 있죠. 그래서 부킹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것은 용례예요.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단어에 대한 이 개념은 컨셉은 사전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컨셉을 잡는 게 다시 말해 개념화시키는 게 단어를 개념화시키는 게 바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주겠죠. 그래서 단어를 단어장을 통해서 암기통하면 우리가 단어를 알 수 있다는 건 거짓말. 중요한 건 정의를 알 수 있다 없다. 정의는 아무도 모른다. 원어민만 알고 있다. 우리가 국어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상대방에게 설명하기가 쉽진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정의를. 자, 그럼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어요. 단어를 단어장을 통해서 암기를 하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암기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투자한 에너지만큼 얻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단어의 뜻이 아니라 단어의 정의예요. 단어의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들. 자, 그럼 단어자 암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인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아주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건 나쁜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물음표. 저도 물음표. 자, 이제 리스닝으로 갈게요. 리스닝. 그렇다면 리스닝은 뭔가? 이것은 소리의 파동이죠. 파동이고요. 지금까지 발견된 바로는 인간의 리스닝은 듣자마자 예측한다는 건 과학적으로 발견됐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꼭 이렇게 듣잖아요. 완벽하게 들릴 때까지 그것을 테이프를 끊어질 때 들어라.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단어를 예측하면서 듣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으로 발견된 겁니다. 뇌파를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닝은 연음이 아니에요. 연음을 가르쳐주면 안 된 이유가 연음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인문학자들이 보는 거고 과학적으로는 연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예측 시스템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다는 거. 이 예측을 통해서 미리 리스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뇌는 바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단어는 요거 올 거야.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요런 것들이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예측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리스닝에서 연음 가르치는 강사는 이거는 가장 질 낮은 강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리를 구별한다. 이건 나쁘지 않아요. 소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구별해야 할 줄 알아야겠죠. 그럼 이거야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소리만 구별하면 끝나나요? 의미는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오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바로 이겁니다. 소리를 듣는 거에는 첫 번째 과학적 증명된 거예요. 뉴로사이언스들이 과학적 증명한 겁니다. 자, 팩트예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소리를 듣는데 인간은 소리를 들을 때 집중하지 않고 듣는다. 다시 한번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 뇌는 그 소리를 좋아한다. 영어의 구별만 되면 우선 소리를 좋아해요. 집중되지 않아도 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집중하지 않고 들어야 들린다는 거야. 거꾸로 말하면 이거는. 웃기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진실이에요. 집중하시고 듣지 않아도 들려야 돼요. 거꾸로 말하면 집중하지 않고 있을 때 들립니다. 두 번째로는 뭘까요?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의미가 들어와야 돼요. 요거 좀 묘하죠?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 해석이 돼야 해요. 이게 뇌파를 통해서 발견된 겁니다. 뇌 연구를 통해서. 뇌에 흐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인지해서 뉴로사이언스에서 분석한 결과는 첫 번째 집중하지 않고 그냥 들린다는 거. 두 번째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도 의미가 들린다는 거. 의미를 생각하지 전혀 않았어. 근데 의미가 들려.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팩트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진실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독해를 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독해는 도움이 돼요. 왜? 어휘력이나 이해력을 높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독해 리스닝의 소리를 구별한 것까지는 듣기에서 해주는데 어휘나 해석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독해 파트거든요. 해야 돼요. 그래서 리스닝만 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로, 자, 여기까지 얘기하셨죠? 독해는 필요하다. 그러나 문법으로 한다? 아니라고 했죠? 문법 이전에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어요. 그 방법은 제 방법이니까 무슨 알리진 않겠고. 자, 리스닝 갑니다. 리스닝이 어떻게 해야 되죠? 연음 가르칩니까? 네, 그 강사 아웃이라고 써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하는데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반복해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가짜입니다. 집중하지 않고 힘 빼고 들을 때 들려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의미는 어떻게 합니까? 해석합니까? 아웃이에요. 해석 안 하고 들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문법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문법이 들어가면 여러분 해석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을 다 깨는 거예요.
다 깨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럼 소리는 구별하는 방법은 소리 구별법은 배워야 돼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발음이니까.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스피킹에 관한 이야기로 하죠. 스피킹. 이건 물론 모로 시스템이 우리가 모로 센서 시스템 있죠. 모로 시스템이 발성을 하는 이 연습 분명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스피킹에서 과학적으로 발견된 거는 딱 하나죠.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옆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없으면 뇌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나왔어요. 다시 말해 얘기할게요. 과학적으로 발견된 사실, 팩트 하나. 옆에 누군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에게 직접적이지 아니더라도 간접적이라도 뭔가 당신이 말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뇌가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게 발견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피킹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혼자 떠드는 건 의미 없어요. 강사들이 가르친 것도 의미 없어요. 그냥 암기하는 거야. 그냥 암기할 바야 혼자 하세요. 괴롭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가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효율적인 거예요. 스피킹은 반드시 누군가 있어야 돼요. 당신의 대화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끝.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과학적 정리됐습니까? 이제 쓸데없이 논쟁을 벌이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강사들이 인문학자라 그래요. 예? 인문학자라 그렇다고요. 과학적 지식이 전혀 없어 그래요. 과학적 지식으로 가면 이미 나온 건 뉴로사이언스나 그걸 통해서 나온 건 나온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합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